보기에 예뻐야 돼. 피부가 발그레하고 윤기가 있고 그래야 됩니다. 혈액의 질도 중요합니다. 철분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혈구의 숫자도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제가 혈액이 중요하다, 우리 몸에 혈액이 부족했을 때 몸은 너무 힘들어지고 모든 질환들이 생기고 결국 조직이 혈액을 받지 못해서 세포의 건조, 즉 진액 고갈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혈관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혈액이 부족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검사상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철분 수치가 떨어지는 게 혈액 부족이 맞냐. 여러분, 혈액의 수치를 우리가 혈액을 뽑아서 검사하는 것은 혈액의 조성, 즉 혈액의 질이 괜찮게 유지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혈액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혈관 안에 있어야 될 혈액의 총량을 얘기를 합니다. 체격이 작은 사람들은 한 4리터 정도 가지고 있고 혈액을, 그리고 좀 체격이 큰 사람들은 6리터, 7리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혈액의 양을 체크를 할 방법이 있냐? 생각보다 없어요. 혈액을 다 뽑아서 얼만큼 있냐 이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혈액이 부족하면 첫째로 혈색이 나빠져요. 혈관 안에 혈액이 양이 많으면 붉은색의 혈색을 띠게 됩니다. 즉 혈액이 부족해졌을 때는 붉은기가 쫙 빠집니다. 피부나 점막, 입술을 뒤집어 봤을 때, 혹은 혓바닥을 내봤을 때, 혹은 손바닥을 봤을 때 붉은기보다는 허연색이 더 많이 띠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른 사람들은 혈액의 볼륨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혈액이 부족한 사람들 중에 꼭 마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체격이 크고 덩치가 커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혈액이 부족할까 싶은데 증상을 쫙 체크를 해보면 혈액 부족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체격이 크면 혈액도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혈액은 그중에 4리터에서 6리터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지방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체격은 큰데 그에 비해 혈액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빈혈에 저혈압에 모든 혈액이 부족해서 힘든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덩치가 크다고 혈액이 충만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혈액이 혈관을 돌면서 체온을 계속 이동을 시킵니다. 근육이나 우리 중심 장기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발생한 열을 체표로 이동시키는 거는 모두 다 혈액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말초, 심장에서 먼 쪽이 차갑다, 그런 경우는 혈액이 열의 이동 매개체인데 그 혈액이 부족하니까 열을 이동시키지 못하니까 말초가 차가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혈액이 많으면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자세 변화에도 혈관 안에 혈액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부분 부족해지지 않아요. 근데 적은 양의 혈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일어서면 혈액이 여기까지 따라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아직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뇌 혈류가 줄어드는 현상, 그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립성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 이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적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두근거리는 현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혈액이 혈관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양이 줄어들면 줄어든 양을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이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적은 양의 혈액으로 내 몸을 돌리는 방법은 적은 양 가지고 빨리 많이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심박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두근거림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과도한 심장 활동으로 인해서 좌심실 비대가 오고 심장이 지쳐버려요. 혈액 양이 줄었는데 오히려 일이 더 적어질 것 같잖아요, 심장이. 근데 최종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전부 다 심장이 비대해지거나 지쳐버리는 현상, 심장이 약해지는 현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혈액 공급이 적으니까 몸의 기관들이 건조해지고 빨리 피로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징후들, 간접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징후들, 이걸로 우리가 이 사람은 혈액이 부족해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혈액을 다 빼서 체크해보지 않아도 명확하게 혈액 양 부족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 혈액 양을 늘려주면 실제로 이 모든 현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발그레하니 혈색이 돌아오니 주변 사람들이 요즘 혈색 좋아졌네, 얼굴색이 좋은 평가들을 막 받게 돼요. 그리고 어지러운 현상, 피가 덜 가서 두통이 생겼던 현상, 심장이 이렇게 요동치던 현상, 이런 것들이 잠잠해집니다. 혈액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의 양은 혈액의 수치, 철분 수치나 백혈구, 적혈구 수치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 수치들은 요만큼 뽑았을 때 이 안에 적정량이 있나 요걸 평가하는 거예요. 요만큼 뽑아봤는데 거기서 부족해. 아, 그러면 혈액의 질이 떨어졌구나. 이 사람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구나. 그러면 철을 먹어줘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그거는 전체 총량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원인은 왜 생기냐? 원인은 원래 혈액이 적은 사람들이 일단 체질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요. 둘째로 혈액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이 현상이 생겨요. 무슨 행동에 의해서 혈액을 잃어버린다? 수술, 감염, 만성질환에 오래 노출되어 있을 때. 혈관과 혈액은 에너지 공급 루트잖아요. 근데 뭔가 질병과 오래 싸워야 되고 외부 물질과 싸워야 되고 수술 과정에서 혈액을 잃어버리면 혈액의 총량이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 말고 후천적으로 좀 약해지는 사람들, 혈액의 양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무슨 계기가 있습니다, 보면. 여성들은 특히나 불리하죠. 매달 생리를 하니까. 생리할 때마다 혈액을 잃어버리니까 혈액 부족 현상에 쉽게 빠져듭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출산 후에 허혈 증상, 혈액 부족 증상에 많이 시달립니다. 당연히 혈액 양이 적은 여성들은 생리량이 적겠죠. 반대로 혈액 양이 충만한 사람들은 일단 근육이 좋고 볼륨이 커요. 덩치가 크고. 그리고 손발에 열이 많이 나요. 혈액이 충분히 열 전달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력이 좋고 심장이 튼튼해서 감정적으로도 강하고 뭔가 오래 달리기를 했을 때, 뭔가 일을 수행할 때 잘 버텨요. 빨리 지치지 않고. 체력이 좋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혈액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헌혈도 하고 조금 출혈 상황이 발생해도 금방 극복을 해요. 왜? 빨리 혈액을 재생해내거든요. 혈액을 만들어내는 능력, 조혈 작용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혈 부족에 있는 분들은 헌혈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도한 사혈이나 그런 것도 자제해야 됩니다. 또 땀을 많이 흘려서 체액을 손실시키는 행위들, 그런 것조차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혈이 부족한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보충을 할 수 있냐? 건강한 사람은 잘 먹기만 해도 혈액이 금방금방 보충이 됩니다. 신체 기능이 영양을 흡수하고 내 몸에서 물질을 합성해내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미 만성질환 상태, 그리고 몸이 허약하고 체력이 떨어진 상태, 이미 소화기도 약하고 혈관 자체가 다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액을 못 만들어내요. 잘 먹는다고 해도. 그래서 전에는 뭐 잘 먹고 쉬면 몸이 회복됐는데 요즘은 잘 먹어도 달라지는 게 없고 쉬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혈 부족이 확인이 되면 혈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재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혈액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먼저 그냥 냅다 좋은 거, 영양가 높은 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받아내주냐? 심장과 혈관이 그걸 받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볼륨이 늘어난 걸 혈관이 충분히 탄력감 있게 처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혈액의 양을 늘리기 전에 먼저 혈관의 건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혈관 내피를 튼튼하게 하고 심장으로 흐르는 혈액의 흐름성을 좋게 한다. 요거와 관련된 게 가장 좋은 게 단삼이에요. 혈관이 손상이 되면 내피에 플라그가 끼고 혈관이 좁아지고 점점점 단단해지면서 탄력성을 잃어버려요. 혈관 내피가 튼튼하고 잘 유지되기 위해서 이 단삼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코팅도 해주고 부드럽게 되줘요. 그래서 혈액의 양을 늘리기 전에 먼저 혈관이 건강해야 된다. 단삼. 그리고 홍합. 혈관 안에 흐름성이 나빠서 뭔가 끼어있다. 찌꺼기가 있다. 죽은 피가 있다. 이걸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위 쉽게 말해서 어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혈 제거의 결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흐름성이 좋아지고 막힌 데가 좀 뚫렸어요. 그러면 뭘 해야겠어요? 볼륨을 늘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볼륨을 늘리는 약재는 지황, 당귀, 하수오 중에서 적하수오, 맹문동, 혈액양의 혈장의 볼륨을 늘리는 역할을 해요. 피의 근본적인 재료, 우리가 음식으로 따지면 육수, 그 볼륨 자체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재밌게도 이런 걸로 국물을 딱 우려내서 먹잖아요. 아, 국물이 맛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뭔가 진하다, 얼큰하다, 내 몸에 부족한 뭔가가 채워진다, 이런 느낌까지 받아요. 즉 이게 맛있다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달달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고 피를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딱 우려내보면 진하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자면 산사. 현대인들이 이 고지혈, 혈액에 지방이 많아지는 현상, 요거는 지방을 녹이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성으로 흐름성을 좋게 하고 볼륨을 늘려주고 기름지지 않게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혈액의 건강도가 높아진다. 요 결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약재들에 따라 붙는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수오는 되게 유명하죠. 하수오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어찌하 머리수 까마귀 오, 머리를 까맣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카락의 건강을 보면 혈액의 건강을 알 수가 있어요. 머리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모근에서 조금씩 자라나잖아요. 모근이 건강하려면 혈액이 잘 공급이 돼야 되죠. 혈액의 능력이 떨어지면 모근 자체가 약해지면서 머리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충분한 색깔을 못 만들어내겠죠. 힘이 없고 갈라지고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이걸 다려 먹으니 흰머리가 줄어들고 머리가 검게 되더라. 혈액의 조성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임상에서도 치료해보면 머리가 확실히 좋아져요. 대부분 만성질환에 오래 시달린 사람들이 오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숱도 줄었지만 가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면 머리가 점점 좋아지거든요. 머리가 나기도 하고 굵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이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변화할 수는 없어요. 몸의 혈관부터 먼저 좋아진 다음에 좋은 혈액이 도달하니까 그때부터 점점점 상황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몇 개월 지나갔을 때 상황이 바뀐다. 오늘은 혈액 양이 부족했을 때 우리 몸이 겪게 되는 문제점 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런 분들이 보이냐, 제가 봤을 때 나이 든 모든 분들은 제 기준에서는 다 혈액이 부족해요. 그냥 혈액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왜? 많아서 문제될 게 없어요. 손발이 좀 따뜻하다고 문제가 돼요? 안 되죠. 잘 먹고 살이 좀 붙는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되겠네. 근데 그건 운동하면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생각보다 우리가 비만도 걱정하지만 이유 없이 자꾸 살이 빠지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런 분들은 혈액이 같이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어지러움 포함해서 머리 아프다, 이명이다, 이것도 혈액이 자꾸 생성되면서 점점 해소가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심장, 혈액이 충분히 있어야지만이 이 심장이 겉돌지를 않고 튼튼해지고 좌심실 비대가 안 와요. 흐름성이 나빠지고 혈액이 없으니까 일을 자꾸 과로하게 하는 겁니다, 심장이. 그래서 심장이 힘들어진 사람들은 혈액을 회복시켜 놔야 됩니다. 그러면 때깔이 좋아져요. 혈색이 좋아져요. 그냥 보기에 예뻐야 돼. 발그레하고 피부가 발그레하고 윤기가 있고 그래야 됩니다. 혈액의 질도 중요합니다. 철분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혈구의 숫자도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혈액의 양입니다. 양이 충분할 때 수치들은 안정화가 돼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뭐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혈액의 양이 많았을 때 장기들이 잘 돌아가면서 간도 잘 돌아가고 신장도 잘 돌아가고 위장도 잘 돌아가고 심장도 잘 돌아가니까 좋은 피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점점 만들어집니다. 혈액을 건강하게 만들고 혈액의 양을 유지하는 것은 어느 한 장기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협업을 잘했을 때,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잘 돌아갔을 때 그 결과로 좋은 혈액을 만들어내고 그 좋은 혈액이 결과론적으로 또 우리 장기를 건강하게 해줘요. 그래서 모든 게 물려 돌아간다. 따로 떼놓고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인들의 사망률 1, 2, 3위가 뭔지 아세요?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제가 심장 중요하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만큼 심장 혈관 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심장과 혈관이 튼튼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암 역시도 심장 혈관의 문제로 좋은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거기서 나쁜 물질들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암을 더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심장이 건강하면 모든 장기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제가 늘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망률 3위는 뭘까요? 폐렴입니다. 폐에 염증이 생겨서 호흡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폐렴이라고 하니까 뭔가 독감에 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세균 감염이 돼서 폐렴에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폐렴의 86%가 뭐 때문에 발생을 하냐면 흡인성 폐렴입니다. 호흡기를 보면 코에서 숨이 들어와서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요. 그리고 음식은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식도로 들어갑니다. 여기 구조를 보면 한번 크로스가 되죠. 여기서 들어왔던 게 만약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들어왔던 게 뒤쪽으로 가면 서로 크로스 겹치지 않고 각자 길을 따라갈 수 있는데 한번 크로스가 됩니다. 즉 이게 위험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기도로는 음식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음식이 들어올 때 기도를 제대로 닫아주지 못하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갈 확률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식이 기도로 잘 안 들어가죠. 굉장히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그걸 잘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딱 기가 막히게 음식이 들어올 때는 기도를 딱 막고 호흡을 할 때는 열고 그게 잘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뭐가 발생을 해요? 살에 걸린다 얘기를 하죠. 앞풀이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캑캑거리면서 기침을 크게 해서 뱉어내죠.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목이 아프죠. 근데 이 살에 걸리는 게 흡인성 폐렴의 시초입니다. 살에가 자꾸 걸리면서 결국 기침을 자주 하고 폐가 손상이 되고 폐에 오염 물질이 계속 들어가면서 거기서 세균이 번식하거나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뭔가 말을 하다가 혹은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놀라거나 웃거나 그럴 때 사례가 걸리죠. 나이가 들면 그냥 조심해서 먹는데도 사례가 걸립니다. 그냥 물을 먹다가도 아무런 어떤 상황이 아닌데도 물이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는 빈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음식과 공기를 정확히 분리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촉촉해야 될 입안, 코, 점막, 인후두, 식도 전부 다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반응이 느려져요. 식도도 매끌매끌 촉촉할 때 열화 운동이 잘 되고 그리고 침이 섞여 들어와야지 어디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건조가 시작이 되면 점점점 정교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걸리는 현상이 생겨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대로 자꾸 음식이 물이 혹은 침이 혹은 세균이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폐는 기관지는 무균 상태여야 됩니다. 저쪽으로 균이나 음식이 들어가면 거기서 세균이 번식을 하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에 걸리는 거는 하나의 실수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잦으면 흡인성 폐렴, 세 번째 사망 원인인 폐의 약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기본적으로 촉촉해야 된다. 입안에는 충분한 침이 나와야 되고 코는 건조하지 않아야 된다.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목구멍도 항상 부드러워야 된다. 눈물도 충분히 나와야 된다. 진액이 충만할 때는 잘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어린 친구들 보면 모든 게 매끌매끌하고 촉촉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피부의 노화도, 즉 피부의 건조입니다. 위장의 노화도 위장병, 위염, 속쓰림, 위축성 위염, 장상폐하생 모두 다 위장의 건조입니다. 위장이 촉촉하고 매끌매끌하면 역류도 일어나지 않아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장의 건조가 시작되는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고 눈이 건조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거. 눈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촉촉함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화가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취약한 부분이 먼저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위장이 먼저 건조해지는 사람,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건조해지면서 순환 문제가 생기는 사람, 그리고 유난히 폐가 약해서 기침을 자주 하고 목이 쉬고 자다가 물을 마셔야 되고 호흡기 쪽 건조가 빠르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심장, 혈관의 건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급 파이프 라인이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이 제대로 돌아가면 우리 몸이 촉촉해질 확률이 가장 높아요. 심장과 혈관이 약한데 어딘들 건조하지 않겠어요. 그걸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과 산소가 들어오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모든 조직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건조한 방향으로 갑니다. 특히나 폐가 약한 분들은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폐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거 괜찮다 하는 약재가 사삼, 맹문동 이 두 가지 약재가 폐의 건조를 막아주는 약재입니다. 건조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예방해 줄 수 있어요. 아까 살에 걸리든 흡인성 폐렴이든 이 공기의 라인이 건조해져서 생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삼은 폐와 기관지의 진액 고갈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약재예요. 마른 기침이 오래 가거나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호흡이 건조하다, 숨이 뜨겁다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 감기 걸리면 맨날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뭐 한 달, 두 달 동안 장기침을 달고 살고 말할 때 여기가 건조해서 헛기침을 많이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호흡기 쪽이 건조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콧물이 많이 나고 가래가 많이 나면 병원에서 약을 지어주면 어떤 약을 쓰냐면 분비액을 줄이는 약, 거담제
왜? 이게 지금 많이 나와서 기도를 막고 가래를 자꾸 만들기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래서 거담제를 줘요. 그래서 가래가 마르고 콧물이 마르면 일단 뻥 뚫리는 느낌으로 괜찮게 느낍니다. 만성 비염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줄이는 약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분비액을 줄였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즉, 점막이 건강하려면 점막의 분비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가래와 콧물이 많이 나오니까 저걸 줄이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원인을 따져보면 점막이 건조해져서 거기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의 부산물들입니다. 가래나 콧물들. 원래 건조했기 때문에 점막이 건강하지 않아서 상처가 잘 일어나고 그 결과로 생긴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오히려 촉촉함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점막까지 제대로 된 혈액이 공급이 되고 거기서 생기는 염증 부산물들을 겉으로 뿜어낼 만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순환 혈류 쪽으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순환이 좋고 촉촉함을 공급을 해주면 오히려 비염도 괜찮아지고 가래도 줄어요. 근데 자꾸 거담제 쓰는 거는 병을 키우는 거예요. 사삼을 이렇게 딱 먹어보면 달달한 맛이 나요. 진액을 보충하는 모든 약재는 기본적으로 단맛이 나요. 자연 상태에서 단맛은 그 식물 자체가 진액을 많이 보유하고 농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사삼의 단맛은 폐를 보호하고 진액을 생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맛도 있고 오래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진액을 보충하는 모든 약재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우리 몸에 진액이 많아서 나쁠 게 없어요. 좋은 체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맹문동은 어떤 역할을 하냐? 건조를 막아주는 코팅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열을 낮춰주는 기능도 있어요. 아주 많이 낮추지는 않고 건조에 의해서 발생한 열들을 낮춰줍니다. 당연히 보호막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해주고, 그리고 그 맹문동 자체가 벌레들이 잘 못 먹어요.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균들이 그 맹문동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추가적인 감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사삼이 수분을 채워 넣는 약재다라고 생각을 하면 맹문동은 그 수분을 채워 넣음과 동시에 그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보호막을 통해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사삼은 폐에 주로 작용을 하지만 맹문동은 폐, 그리고 기관지, 호흡기 전체, 그리고 위까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침도 막아주고 속쓰림도 막아주고 입마름까지도 개선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40대까지는 좀 버틸만 해요. 근데 50대가 넘어가면 노화가 확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진액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높아집니다. 몸의 시스템상 소화기에서 흡수해내는 능력,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돌리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차츰차츰 서로 관련지어서 다 같이 낮아지니까 흡수도 많이 못하고 공급도 적게 되니까 조직이 마르는 현상이 50대부터는 심해지게 됩니다. 진액이 고갈되는 징후를 어떻게 느낄지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입안이 건조해져서 입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둘째, 물을 마시기 전에 입안이 말라붙는 느낌을 받아요. 밥을 먹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혀가 백태가 많이 끼고 색깔이 하얗게 바뀝니다. 네 번째, 물 없이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어져요. 다섯 번째, 사례가 잘 걸리고 특히나 국물 음식에도 사례가 걸립니다. 여섯 번째, 목이 건조하고 간질간질하게 느낍니다. 일곱 번째, 기침이 약하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여덟 번째, 전신 건조 현상으로 눈, 코, 입, 피부 모든 부분에서 건조를 느낍니다. 아홉 번째, 관절에 건조가 생기면서 관절이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유연함이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열 번째, 소화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지연이 되고 전에는 문제없이 먹었던 음식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현상을 느낍니다. 요 10가지가 진액이 고갈되면서 느끼는 징후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그리고 각각 문제들이 개별 어떤 질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결국에는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몸에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는 모든 것과 노화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액 보충과 건조에 저항하는 방법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다, 그것만 해결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노화를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건조가 진행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건조를 막아내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폐 건조, 호흡기의 건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결국 살에 걸리는 단순한 사건들이 잦아지면 결과적으로 흡인성 폐렴,
사망 원인 3위인 폐렴까지 연결된다는 사실, 이걸 기억을 하면서 내가 호흡기가 좀 건조해졌어, 사례가 좀 잦아졌어, 이럴 때 단순히 그런 하나의 사건들로 인식하지 마시고 이 건조를 어떻게 해결해서 추가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진액을 채워나갈까 우리 같이 고민해 보면서 건강관리 한번 해보자고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회복을 할 때 뭐부터 첫걸음을 떼야 될까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몸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같이 끼고 있는 게 있죠. 소화기 문제를 같이 끼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다는 것은. 만성질환에 들어간 사람의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에서 80%는 소화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회복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소화기를 가장 앞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뭔가 몸에 좋은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혈액을 회복하기 위해서, 폐를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체액을 늘리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는데 그 위가 받쳐주지 않으면 먹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첫걸음은 위가 첫걸음이다. 위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것 중에 제가 1순위로 보는 게 위 점막의 건강이다. 위 점막은 어떤 상태가 건강하냐? 촉촉해야 돼요. 그리고 혈색이 좋아야 돼요. 발그레하면서 매끌매끌하고 윤기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안 좋은 점막은 어떤 거예요? 건조하고 핏기가 없는 점막. 내시경을 해봤는데 표면이 아기 피부처럼 이렇게 윤기 있고 매끌매끌하고 복숭아 표면처럼 발그레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면 그게 건강한 위점막이에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위점막을 보면 막 이렇게 화강암 표면처럼 물기가 없고 매끄러운 느낌도 없고 돌 표면 같아요. 그만큼 점막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점막에 좋은 걸 많이 먹으면 됩니다. 좋은 음식들 먹으면 그게 다 점막 회복하는 데 쓰이지만 그래도 위가 너무 약해져서 잘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지름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헌에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왕들의 건강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시문집, 세종이나 정약용이나 허준이나 공통점이 그분들 다 위가 안 좋았어요. 재밌게도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의학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의 유년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이 제대로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맨날 빌빌거렸단 말이에요. 나도 건강하고 체력이 좋고 강하고 싶지만 항상 남들 먹는 만큼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체격도 작았고 이것저것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 문헌에서 그런 분들이 위장이 안 좋을 때 뭘 먹었냐? 세종이나 정약용이나 허준이나 뭘 애용했냐? 마죽을 먹었어요. 산약이라고 하죠. 이름부터가 산에 나는 약이에요. 이미 마가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뮤신 함유량이 높아요. 끈적끈적하죠. 이미 잘라보면 그 찐득찐득한 게 우리 몸에 점액 형성에 필요한 물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주면 직접적으로 위 점막에 닿았을 때도 부드럽게 작용하고 윤활작용을 해주지만 흡수돼서 혈액을 돌면서 모든 분비샘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점막이 많아지고 점액 분비가 많아지면 왜 위가 건강해지냐? 이미 점막이 손실된 거칠거칠한 위는 추가 손상을 계속 입어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점액 분비 세포가 계속 점액을 분비를 해서 코팅을 해줘서 표면에 직접 음식이나 위산이 닿지 않게 해주면 손상된 위세포가 회복될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위가 매끌매끌해지고 윤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르면 안 발랐을 때보다 더 피부 건조를 막아주고 피부 혈색을 더 좋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허준이나 정약용이나 세종이나 다 얼마나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겠어요. 그 중에서 그분들이 속이 안 좋을 때마다 이 마죽을 애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산약을 대체할 만한 좋은 게 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약이랑 항상 같이 세트로 가자 하는 게 백봉령. 하얀색 소나무 뿌리에 사는 균사체예요. 이게 균이어서 성향이 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순한 재료예요. 백봉령의 주성분인 폴리사카라이드는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많을 때는 빨아들이고 부족할 때는 내놓습니다. 즉 우리가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됐다 하는 것은
소화기 내 수분이 장벽을 통해서 빨리빨리 혈관 안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소화가 느리다 하는 것은 장 내의 물질들이 혈관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너무 많은 수분, 장 내에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처리하는 약재들, 위장을 자극해서 빨리빨리 위장을 움직이게 하거나 수분 대사를 빠르게 하는 이뇨제라든가 이런 게 의외로 소화에 제대로 작용을 합니다. 즉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려면 수분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소화기에 수분을 빼는 약재들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백출, 창출 이런 약재를 배치를 하는데 또 세게 수분을 빼겠다 하면 반하, 너무 냉한 사람의 수분을 빼겠다, 부자, 이뇨작용으로 물을 빼겠다, 택사. 근데 이게 물을 빼는데 워낙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 수분 배출을 만들어내요. 순간 싹 소화기에 수분이 빠져나갔을 때 소화가 잘 된다, 위가 가볍다, 가스가 안 찬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런 약재들을 쓰면. 근데 그 방향으로만 작용을 해요. 수분을 말리는 쪽으로만. 그러면 당장에 무거워서 수분이 빠져나가주면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 다 좋은데 건조에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빼버리면.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조율하는 게 백봉령이에요. 백봉령도 물을 빼지만 물이 부족하면 물을 내놔요. 즉 얘는 설사에도 쓰지만 변비에도 쓸 수 있어요. 장내 수분이 너무 많으면 처리해주지만 부족하면 장내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능력도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밸런스가 좋은 약재다. 굳이 무리하게 빼는 쪽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너무 많이 빼면 결국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중간을 잡아줄 수 있는 이거면 충분하다. 그래서 산약과 백봉령의 조합이면 진액을 많이 넣어주고 이게 좀 과잉됐다 싶으면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들어가면 항상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산약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변비, 설사 두 개 다 쓸 수가 있어요. 장내가 너무 건조해지고 약해졌을 때 마찰력이 높아져서 변비가 생겼을 때 윤활을 도와줘서 변비를 해결하고 장내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져서 수분이 많이 모여있을 때 장벽을 강화시켜서 촉촉하게 해주면 수분을 빨리 잘 이동시키거든요. 그래서 설사에도 좋다. 양방향 다 작용하기가 원래 쉽지가 않은데 두 개의 조합이면 양방향 다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질환에 대한 접근은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위가 튼튼하면 장이 건강해져요. 위에서 이미 소화를 잘 못 시킨 걸 자꾸 장으로 내려주니까 장도 괴롭습니다. 근데 위가 깔끔하게 소화를 잘 시켜서 장아 흡수해 하고 내려주면 장이 할 일이 줄잖아요. 그러면 장의 건강은 자동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혹은 관리를 잘 못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위가 더부룩하고 제일 티를 잘 내잖아요. 명치에서 걸리는 느낌, 배가 불편한 느낌, 소화가 느린 느낌, 이걸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내 몸의 밸런스가 깨졌구나, 내 몸의 시스템이 느려졌구나, 그렇게 눈치를 채고 위를 보듬어 줘야 돼요. 부드럽게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 맨날 넣는 게 위한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가 당장 소화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점막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자꾸 좀 더 깊이,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면 나중에 소화제는 안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소화제로 계속 해결을 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위가 자극이 더 누적이 되는데. 제가 기침, 가래, 거담제를 계속 쓰면 안 된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소화제도 결국에는 위를 건조하게 만들고 위에 자극을 누적시켜요. 위를 자극시켜서 위를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수분 대사를 빠르게 하거나 그런 역할로 위를 비워내는 역할을 하는데 점막을 두껍게 해주는 기능이 있냐? 소화제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더 중요시할 거냐? 길게 보고 근본적으로 조금 더 강해지고 싶으면 점막에 집중해야 됩니다. 산약은 데워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생으로 드셔도 되고 단지 이제 껍질에 알러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껍질 처리를 잘 하고 드셔야 돼요. 잘못해서 그게 이제 입술이나 이런 데 묻으면 바로 이렇게 달아오릅니다. 몸이 이것저것 아플 때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위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위장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 스텝으로 자꾸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편안해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점막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마음을 자꾸 고쳐 먹어야 돼요. 당장 소화제에 자꾸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만 좀 해결하고 그 다음 생각하자 하면서 또 소화제 먹고 근데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 처음에는 한 달에 두세 번 먹던 소화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되고 결국 매일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 소화제를 먹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당장 소화제를 안 먹으면 더 괴롭기 때문에 먹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움직여서 활동해서 좀 해결해 보면서 소화제를 손을 안 대야 돼요. 계속 대면 거기서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을 이해하고 몸에 좋은 행동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나가야 돼요. 빨리 듣는 약이 좋은 약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약은 시간이 걸립니다. 쌓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 뭔가를 해결하는 거는 그렇게 강한 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한테 손에 대는 뭔가를 내주고 뭔가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급한 마음에 약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에 쌓아나가는 방식이 뭔지를 이해하면서 조금 더 어렵지만 그 길을 가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국단, 삼액단, 단홍단, 삼백단. 아시다시피 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단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안에 열게 되면 이렇게 사탕봉지처럼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봉지를 까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단, 약재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겉에 이렇게 하얀 노란 가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특별히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약재를 곱게 분쇄를 해서 단을 뭉쳐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미세한 가루, 약재 가루,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부형제나 생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첨가하는 그런 약품 종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약재 가지고만 다 만들고 있어요. 약재로 촉촉하게 단을 뭉치면 이게 들러붙기도 하고 안에 있는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서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약재 가루로 표면을 한 번 더 코팅을 해줘요. 이게 저희 소초보감의 생산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지에 들러붙지도 않고 원료의 식감 그리고 원료의 성분이 오래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찌부러질 정도로 몰랑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입천장에 혀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살살 혀로 빨아먹으면 긴 시간 동안 소화액과 섞이면서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점성이 있는 원료여서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씹지 말고 가급적 빨아먹는다 이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은 3g으로 제작을 했는데 단은 4.5g으로 용량도 늘렸고 어디 가져다니거나 1회 용량을 계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존 환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단으로 출시하게 됐고 기존 환도 계속 생산 중이니까 기존 환이 나한테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환으로 애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초기 생산에서 사양 벌꿀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차 리뉴얼을 하면서 야생화 벌꿀로 교체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결과 사양 벌꿀이 훨씬 단맛이 더 강했더라고요. 야생화 벌꿀을 쓰니까 조금 더 풍미가 좋아요. 그리고 단맛은 낮아지면서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주니까 좋더라고요. 이 사이에 낀다 이런 식감도 훨씬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의견들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사양벌꿀보다는 천연벌꿀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입에 붙는다, 그리고 단맛이 강하다, 이 문제를 야생화 벌꿀로 바꾸면서 거의 다 잡았습니다. 저희 서초보감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제품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먹어봤을 때 첫 느낌이 뭐냐면 맛이 더 고급스러워졌다, 이걸 딱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국산 야생화 벌꿀을 쓰면서 원재료 단가가 좀 올라갔어요. 근데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사랑하는 제품 라인업이기 때문에 감히 가격을 제가 못 올리겠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언제든 경청을 하고 있고 제품을 드시면서 의견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도 좋고 제품 후기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리뉴얼 1, 2, 3 계속 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 제품을 길게 드시고 계시는 분들 1년 넘게 드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뭔가 맛이 조금씩 바뀐다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가 한두 달 내로 계속 새 제품으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그 시점에 구할 수 있는 최상급 재료들을 그때 찾아냅니다. 그래서 맛이 달라요. 계속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방향성은 항상 괜찮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